선형대수학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선형대수학은 워낙 범위도 넓고, 조금 심화된 개념은 너무 어렵고 해서, 일단 기초적인 선형대수 위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선형대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벡터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 벡터란 거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어디서 사용되는지, 벡터가 언제 동등한지, 영벡터는 무엇인지, 벡터의 덧셈, 뺄셈, 곱셈, 좌표계 등등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벡터라는 거는 어, 벡터랑 스칼라 값이란 게 있는데, 벡터와 스칼라. 스칼라는 쉽게 말해서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고 방향이 없는. 음, 쉽게 말하면은 어, 우리가 오른쪽으로 10m per second로 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10m per second를 가는 건데, 이 스칼라 값은 요 10이란 값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방향은 없고, 이제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에만 이제 그 중점을 두는 게 스칼라 값이라고 할 수 있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그래서 방금 든 예시가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떠한 사람이 10m per second로 오른쪽으로 달린다고 하면은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고, 크기는 10m per second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다가 벡터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벡터는 뭐 물리학, 공학, 컴퓨터 뭐 안 쓰이는 분야가 많이 없어요. 되게 많이 쓰이고 되게 기본이 많이 되는 음, 거의 모든 학문에서 이공 계열의 모든 학과에서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란 게 뭐 해줬느냐? 이제 뭐 공간에서 이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데 엄청 간단한 표현이다, 벡터가. 그래서 벡터를 많이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등한 벡터. 영어로는 뭐 두 벡터가 equal하다 아니면 equivalent하다라고 하는데, 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요 벡터는 크기가 5고 요 방향이 x축을 기준으로 45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벡터가 크기가 4고 각이 45고, 하나는 또 똑같이 크기가 5고
방향이 x축을 기준으로 45도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는 동등한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요거 두 개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은 동등하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크기랑 방향이 두 개가 다 같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보통 평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위치가 다르더라도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로 간주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음, 예를 들어, XY 좌표가 있다고 치고, 이 벡터가 뭐 여기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저 멀리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크기와 방향만 같다면, 이 방향만 같다면 그냥 같은 벡터라고 간주를 해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같다고 한다. 그리고 벡터를 나타낼 때 시작하는 부분을 시점, 영어로는 이니셜 포인트,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로 터미널 포인트. 그리고 시점과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0벡터라고 해요. 왜냐면은 딱 직관적으로만 봐도 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음, 무조건 크기는 0이고 우리는 이 벡터를 되게 특수하게 0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음, 이 방향이 왜 정의되지 않냐고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 요 두 개가 그 같은 동일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점이랑 보라색으로 표시한 점이 같은 점이라고 친다면은 일부러 크기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 뭐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모든 방향을 다 가리킬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방향은 정의가 되지 않는다.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0벡터를 모든 벡터와 모든 벡터와 평행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덧셈은 이제 평행사변형 법칙 아니면은 뭐 삼각형 법칙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음, 요거는 조금 이따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분별로 더해 계산한다. 요것도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스칼라 곱이라고 나오는데, 음, 벡터에다가는 벡터가 예를 들어 얘가 크기가 3이고 방향이 x축을 기준으로 45도로 가고 있다고 치면은 이 벡터 자체에다가 곱셈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벡터를 만약에 C라고 두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3, 뭐 곱하기 10, 곱하기 0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곱해도 된다라는 소리고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벡터가 곱한 스칼라 값만큼 증가하거나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을 곱하게 되면은 3의 C라고 치면은 요게
하나, 하나, 둘, 셋. 세 배만큼 늘어나서 요게 3의 C가 된다는 거죠. 3의 C 벡터. 그냥 이제 길이만 늘어난다.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방향은 유지되고 아니면 반대로 바뀌고 반대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을 곱했다고 치면은 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벡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직선상에 있지만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방향은 같거나 반대고 크기는 이제 어 0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곱하기 막 2천만 하면은 엄청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점 더 큰 스칼라 값을 곱하다 보면은 9억 9천 999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엄청 큰 값이 되겠죠. 그리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무한대에 근접하게 되면은 거의 무한대의 크기에 가까운 벡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스칼라를 곱하게 되면 뭐 0부터 크기는 0부터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원 좌표계랑 3차원 좌표계가 나오는데 음, 우리가 그냥 허공에 벡터를 하나를 그려보고 이거를 방향을 요 그림만 보고 요 벡터만 보고 방향을 정확하게 어느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방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벡터를 그려서 좌표 평면의 성분, x, y 성분에 따라서 이 방향을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보면은 요 벡터를 x, y 좌표계에 나타내 보니까 3,3을 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벡터는 이제 요 벡터는 3,3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향과 크기를 둘 다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방향은 이제 3,3 방향이다. 상수를 빼서 3으로 묶고 1,1 방향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기는 요 성분, 우리 길이 구할 때 x 성분 제곱 더하기 y 성분 제곱이라고 배웠습니다. 루트 씌워가지고. 음,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그게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루트 2가 되겠네요. 3차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3차원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뭐, X, Y, Z를 사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임의로 정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축을 X, 이 축을 Y, 그리고 이 축을 Z라고 많이 이제 씁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보편적인 XYZ 좌표계입니다. 벡터 성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2차원에서는 아까 이 좌표계를 보면은 두 개였고, 그다음에 3차원에서는 X, Y, Z로 성분이 세 개니까 만약에 4차원이 있고 5차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성분은 4개가 당연히 되겠고 여기서는 5개가 되겠죠. 그냥 그런 뜻이고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이 벡터 더하기 요 벡터라고 하면은, 어, 이 제일 긴 거를 V라고 두고, V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를 V2로 두고, 마지막 거를 V3로 뒀을 때, V1은 V2 더하기 V3가 되니까, 그 V1을 우리가 V2와 V3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앞에 1이 붙지만. 1 곱하기 V2 더하기 1 곱하기 V3.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합으로 나타낸 것을 선형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벡터 2 더하기 3 벡터 3이 특정 벡터 U다라고 한다면은 이 벡터 U는 V2와 V3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linear combination이라고 하는데, 음, 뭐 어차피 똑같은 걸 말하는 용어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벡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같거나 아니면 일직선상에 있지만 반대 방향이다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평행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뒤에 아마 콜리니어라고 나올 텐데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콜리니어란 뜻이 그냥 같은 선분 위에 있다고 치면은 이게 방향이 두 쪽밖에 없죠.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많은 벡터들이 있을 거고, 이 벡터들은 전부 일직선상 위에 있고, 일직선상 위에 있는 벡터들은 전부 다 평행합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조금 그림을 통해서 부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크기가 영어로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하고 방향은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야만 벡터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이니셜 포인트 시점과 종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점에서 벡터가 시작해서 종점으로 간다.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이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동등한 벡터. 이거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다 같아야, 크기와 방향이 전부 다 같아야 동등한 벡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다르면은 동등한 벡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평행사변형 법칙이 예를 들어 두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벡터의 덧셈은 벡터가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있고 다른 하나가 이 전 거의 종점에서 시점을 갖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되면은 이 벡터들의 합은 첫 번째 벡터의 시점에서 두 번째 벡터의 종점까지 이어지는 벡터가 돼요. 이게 삼각형 법칙이고, 그리고 평행사변형 법칙은 이 평행사변형을 이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각각 평행하고 동등한 벡터를
맞춰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게 되면은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이 벡터 두 벡터의 덧셈이 된다. 이 두 벡터를 더하면 요 가운데 대각선 벡터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한 삼각형 법칙이고, 그리고 벡터의 뺄셈이라고 한다면, 벡터는 저희가 더하기만 배웠고, 빼기는 안 배웠잖아요. 근데 빼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V 빼기 W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우리는 V 더하기 마이너스 W 벡터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V 벡터가 어, V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W 벡터가 이렇게 생겼으면 마이너스 W 벡터는 방향만 반대이고 크기는 똑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W 벡터와 V 벡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빼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덧셈만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벡터가 된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삼각형으로도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칼라곱이라고 하면은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V가 이렇게 저쪽 방향을 향하고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면은 2분의 1 V는 이제 이 스칼라 곱이 양수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고 크기는 2분의 1인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V는 이제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이 V는 그냥 V를 두 배만큼 늘린 거. 마이너스 3V는 방향을 바꾼 다음에 3배를 하면은 이 마이너스 3V가 나오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2차원, 3차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성분화,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리고 성분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벡터를 이 허공에 떠다니는 벡터들이 있으면은 요 벡터들의 시점을 요 원점에다가 묶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분화를 할 때 그 필수적인 요소고 이게 왜 필수적이냐라고 하면은 어 0,0으로 시작을 해야 우리가 방향을 표현했을 때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요 벡터의 시점을 얘를 뭐 4,7로 잡으면은 어 요 벡터를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해봤자 막 되게 정형화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생긴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분화를 시킬 때는 0,0 그리고 3차원일 때는 0,0,0의 시점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종점을 좌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동등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벡터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분화를 시켰을 때 이 성분이 똑같으면 됩니다. 똑같으면 동일한 벡터다. 그래서 뭐 공간에서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위치가 다른 요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요 세 개의 점을 다 0,0에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은 다 똑같이 생긴 XY로 뒀을 때 다 여기에 겹치겠죠. 그래서 세 개가 완전히 똑같은 성분을 가지게 되면서 이 세 개의 벡터들은 동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성분화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음, 성분화는 항상 시점이 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요 점을 P1이라고 잡고 요 점을 P2라고 잡았을 때 이 성분이 뭐 X1, Y1, P2의 성분이 X2, Y2라고 두었을 때 이 P1, P2 그래서 P1이란 점에서 시작을 해서 P2로 가는 요 벡터도 성분화를 하면은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공식은 이제 가려고 하는 벡터,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점 빼기 y2 빼기 시작하는 점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P1, P2, P1에서 P2로 향하는 벡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공식이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외우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원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냥 여기 Z 값만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벡터에 관해서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